나보다 어리구나. 네. 맞아, 어리다겠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이 그렇게 나왔는데,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기로는 사주팔자가 운명이다는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또 나의 선택이고, 내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를 선택했냐도 나의 운명이에요. 저는 그거를 제가 부처님 일대기를 제가 2000년에 제가 부처님 일대기를 몇 권을 읽었어요. 20년 됐네. 예. 그거를 읽고서, 부처님은 자기가 태어날 땅을, 지구에서의 땅을 선택을 했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선택을 했네? 그 다음에 엄마를 보고서 선택을 했네? 그래서 저는 땅을 선택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자기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선택, 그 다음에 엄마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의미가 있게 보거든요. 왜 이렇게 좀 들으면 우스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부모가, 이건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그 부모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보이는 나의 내면의 내가 몸을 만들기 전의 존재가 자기 부모의 내면의 존재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나 당신 아들로 태어나고 싶소. 그럴 때 그 부모가 이 사람하고의 카르마가 좋다. 나 너하고 카르마를 풀어보겠다. 하면은 받아줍니다. 근데 나는 너하고는 이번에는 나 싫어.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거기에 못 하나 합니다. 저는 명상을 통해서 그거를 저는 느꼈고, 그 다음에 엄마 선택도 합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그거 떠올리고 나서 되게 웃었는데, 아니, 아버지가 선택을 하면 당연히 엄마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딱 그게 들어왔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 엄마랑, 엄마가, 내가 싫어, 이 엄마가. 그잖아요? 이 엄마한테 아버지, 엄마 이때 안 갑니다. 엄마가, 근데 거기가 그 엄마랑 인연을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갑니다. 그리 가더라고. 내가 명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 선택을 엄마가 먼저인지 아버지 먼저인지 그거는 조금 나 차후 문제고, 하고 부모도 같이 선택을 하더라고.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나기 진짜 어렵네요. 예. 그래서 제가 쌍방 선택이라고 제가 했고, 그건 제가 박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명상을 해보니 부모와 자식은 쌍방 선택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더 있냐면 자기 외모가 있습니다. 자기 외모가 운명이에요. 진짜로 운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호칭이 있어요. 자기가 불리는 이름이 있어요. 선생님, 박사님 그러면요 그렇게 삽니다. 호칭도 갖고 오네. 예. 아니, 그리고 어려서부터 내가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어린애한테. 그럼 걔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부적이네. 예. 그래서 저는 외모와 호칭도 그 사람의 운명의 선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외모를 왜 제가 운명이라고 하냐면, 저는 어떻게 저한테 들어왔냐면, 우리는 부모의 유전자 결합으로 남성, 여성 결정돼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의 유전자까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누구는 아버지, 아버지 닮아, 엄마 닮아, 할아버지 닮아, 할머니 닮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온 거는 뭐였냐면, 딱 명상을 해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몸에 오기 전에, 자기가 인간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동에는, 자기의 모습의 파동에는 자기의 모든 의식 플러스, 거기에는 뭐 의식은 생각, 감정, 의지 다 들어갑니다. 그거 플러스 자기가 살았을 때의 인간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의 파동이 얽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 몸이 없는 상태에서도 형상은 정해진 건 없지만 비물질 상태의 파동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주 특이점 상태에서, 이거는 특이점과 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되더라고. 그래서 엄마 난자 정자 결합 상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기서 파동으로 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자 전자가 꼬리가 떨어지고 정자에 핵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 4개, 8개 바뀌면서 자기 파동으로 진동을 시켜서 프랙탈 구조로 형성해 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엄마 몸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 파동은 영향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엄마 파동은 영향이 돼요. 근데 자기 파동 가지고 같이 하더라고. 2개 파동이 얽혀서 가더라고. 얽혀서 가면서 형성이 되고 심장 만들어지고 피 돌리고 이렇게 가면서 몸의 선택도 내가 만약에 다리 불구로 태어나는 것도 지 선택이더라고요. 그것도 지 선택이고 자기가 파동으로 팩탈 구조로 자기 의식의 파동으로 이거를 마치 레고 블록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모 선택도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운명, 내 모습과 내 외모와 내 호칭을 남이 부르는 나의 호칭을 바꾸라 이게. 네가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너의 겉모습을 바꾸고 너의 불리는 호칭을 네가 바꿔라. 배우느라. 그러네. 그러네. 예, 그렇게 하면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게 저한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 선생도 여기 왔잖아. 의지를 내서 왔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괜찮아.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 자기 외모를 어떤 외모 형상으로 내가 바꿀 것이냐가 자기의 운명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옷 스타일.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건지, 이런 모습 살아갈 건지,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에 맞는 자기의 의상으로 미리 바꿔가라. 그것이 외모가 운명을 바꾸는 틀이 된다. 그 다음에 내 호칭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호칭을 쓰게끔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지금 선생이란 말을 썼어요. 여태까지 선생이란 말 들어봤어요? 없죠. 내가 소리 들었나? 그냥 C로만 불렸습니다. 예, 오늘 제가 선생이란 말을 한번 써줬어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두 번이라는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는 두 번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오늘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의도가 있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죠? 처음엔 어색하죠? 자꾸 들어요. 그러면 언젠간 선생이 됩니다. 선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썼고. 대본은 쉽습니다. 예,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저 김준호. 네? 김준호. 김준호 선생님. 자, 선생이라 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을 해보죠. 의대선 선생님. 그러니까 사주는 이미 받고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니까 다 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도 내가 선택을 이미 했어요. 거기에 얽힌 카르마로 태어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한반도에 태어났어요. 그 정도 선택했으면 잘한 거예요. 이 인물에. 이 외모에. 그러니까. 인물이 좋으세요.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인물이 괜찮다고. 저는 인물이 괜찮다는 얘기를 이제 딱 50 넘어서 몇 번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네. 어렸을 때는 그 전에 잘생겼어. 어렸을 때는 무조건 좀 깡패, 머리도 항상 스포츠 아이고, 그랬으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이미 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는 이미 알았거든요. 어제도 내가 얘기하고 남 두드러 패고 살았냐고 했죠, 내가. 저는 그렇게는 전혀 안 살았습니다. 낳고 살지 우리는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자신의 기본적인 틀이 있으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남한테 보여지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개혁한다는 개념에서 자기의 외모를 좀 바꿔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호칭을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오늘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제 참조하시라고.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운명이 바뀌어요?
많이 보는데. 네, 바뀌기도 하죠. 바뀌기는 하는데, 이쁘게 바뀌었다고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쁘게 바꿨는데 오히려 파란만장해. 갚지 못해서 그래. 예, 파란만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값어치 있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내면의 의지와 함께 바꿔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원래 이름이 김준호예요? 네. 이름 선택도 잘했다. 이름이 저는 제 드라마에-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왜 이래? 법준자. 아니 이름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잖아. 근데 뭐가 왜 마음에 안 들어? 준호란 이름 좋잖아요. 예, 그럼 제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이름을 너무 싫어했고요. 박노경. 네. 왜 지금도 싫어요? 아, 지금은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노경이었어요? 예, 예. 괜찮은데? 저는 제 이름이 싫었고, 아니, 어쨌든 내가 사춘기 때, 중학교 때부터 넘어가면서 고등학교 때 가면서 싫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특히 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내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아, 그리고 특히 제가 여기 좀, 인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맨날 이렇게 두목으로 여기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아, 키 작은 것도 아니, 키 작은 건 컴플렉스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 없었고요. 저는 이제 내 이름하고, 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 목소리가 왜?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사회 초년생활까지는 내 목소리가 너무 싫었고, 그거를 바뀌게 된 과정은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너무 많네. 예, 예. 그러고, 키가 너무 잘생겼는데? 어휴. 이름 진짜 끝내주는 예, 예. 거였어. 완전 부처님처럼 생겼어. 예, 그리고 저는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의외다. 왜냐하면 내가 대학교 가서 제가 ROTC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작은 축에 속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놈들이 1m 83, 4 했어요. 근데 저는 그놈들하고 심교류를 했고요. 그놈들하고 심교류, 물론 걔들이 봐줬는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니까 그놈들하고 심교류해서 제가 안 밀렸고, 그놈들은 조종을 한 애들이에요. 우리 고대에서. 이놈들이 저보고 그걸 뭐 피크라고 그러나 뭐라나 뭐 이게 조종 뒤에 앉아가지고 야 왼쪽으로 쪽 하는 애 있어요. 그거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한다고, 난 공부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등치 큰 애들하고도 저는 힘으로 안 밀렸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내 키에 대한 콤플렉스는 없어요. 나는 생로동사를 뛰어넘었다는 게 그게 왜 그런다고 그게 되나요? 되죠. 지구의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중력은 약합니다. 중력은요. 자, 이건 내가 근원의 그러면 오늘 그 얘기도 할까요? 내가 근원의 에너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의 근원의 에너지는요. 그거는 제껴두고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나의 마음이 있다. 나의 의식이 있다. 나의 의지가 있다. 그게 더 크다? 잠깐만요. 그리고 나에게는 업이년 카르마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어떠한 물질적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봤더니 제가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강력, 양력, 약한 힘. 강한 힘, 약한 힘. 그 다음에 전자기력. 전자파 이런 거? 예, 우리 몸에 전자기가 흘러요. 그 다음에 중력. 내 몸 질량이 있는 것 다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네 가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중력이 가장 약해요. 어디에나 있지만 가장 약한 것이 중력이고요. 가장 강한 것은요, 가장 좁은 데만 있습니다. 핵력. 우리의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거기에 강력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 핵과 원자 핵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합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그것이 근데 거기에
중성자가 양성자끼리 밀어내는데 중성자가 있음으로 해서 강력으로 근로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강력으로 결합돼서 이거는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강력입니다. 아, 그게 강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전자가 돕니다. 전자는 얼마든지 띄어낼 수 있고 붙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양력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전자가 흐르는 데는 자기장이 형성돼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심력, 나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이 입자계의 중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통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초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마음 보내면요, 여러분 자다가 저를 느낍니다. 저는 그 테스트 다 해봤고요. 그것이 심력의 작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력의 작용입니다. 중력은 안이 미치는 데가 없어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해.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작용을 할 것이요, 그걸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인들 대부분 중력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노인들이요? 네. 늙은이들. 아, 그거는 뭐, 요거 얘기 듣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겐 제가 의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식이.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카르마가 있다고 했어요. 카르마가 뭐냐면요, 이 하나 우주가 이 세상을 펼쳐낼 때는 아주 치밀한 작용력, 관계력으로 설계를 했어요. 거기에서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건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필연입니다. 몰라서 우연이라고 그럴 뿐이지, 알고 나면 다 필연임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 우주가 완벽하게 펼쳐낸 이 우주 세계의 작용입니다. 그때 그 관계력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업, 인연, 카르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우연히 우리가 만난 것 같지만요, 그리고 우연히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반드시 그 하늘에서 뜻을 세운 그 관계력이 작용을 해서 갑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의 운명적 선택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저는 발견을 했고, 그것이 본성에서 우리에게 준 능력입니다. 거기에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카르마를 조정할 수 있어요. 카르마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고, 그게 우리에게 하늘의 작용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업, 인연, 카르마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를 나타나는 과정에서 나의 의지적 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후의 결과가 달라요. 그 카르마가 더 씌워진 악업으로 갈 것인지, 선업으로 바뀐 것인지, 그것으로 정화가 될 것인지,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전자기력이라고 했어요. 전기력은요, 뭐가 딱 가로막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요. 자기력은 무엇이 가로막더라도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자기 의식입니다. 그 의식에서 바로 나의 현재 의식은요,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요, 자력처럼 차단이 됩니다. 내가 내는 의식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바뀝니다. 그게 자기장의, 전기장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 실적인 자기의 존재 상태입니다. 저는 그거를 발견 다 했고, 그것이 바로 자기장의 역할을 해요. 이 현상계에서. 그거는 누가 막으려고 밖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그거를 저는 어떤 명상 중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저는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거는 참 재미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 운명은 분명히 정해진 하늘에서의 뜻으로 스스로 가져온 것은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겪을 건 겪습니다. 내 운명의 바구니에, 버킷리스트에 담긴 거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자기의 깨달음의 경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대로 당합니다. 버킷리스트에 모든 사람들은요, 운명대로 거의 다 사라집니다. 버킷리스트의 설계에 대해서 담겨진 대로 그것이 드러날 때 그대로 다 돼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우리처럼 적어도 도우 수련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 되면 그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력은 우리가 그런가?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이론이겠지 하지만 그래서 제가 물리현상계의 작용력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리현상계는 틀림없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죠? 분명하죠? 강력, 양력, 전적력, 중력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비를 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살아갈 때 그런 것이 우주 현상계에 있는 그대로 작용한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내가 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바꿔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로병사를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감히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이런 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생로병사 누가 그런 말 했지? 그 사람은 그렇게 그래 그래서 너는 죽었지. 나는 생로병사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감히 제가 말했던 배경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무의식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은 내가 바꿔가는 거고요. 무의식을 내가 바꿔갈 수 있죠. 바꿔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무의식은 이미 저장돼 있습니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식의 스펙트럼의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무의식은 안 바꿉니다. 무의식은 안 바꿔요. 근데 그걸 바꾸는 거는 나의 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울 수련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마음 공부를 내가 해서 그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는 나의 의식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나의 무의식에다가 보내줍니다. 얘는 저절로 바뀌어요. 얘는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의식을 내가 어떻게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완전 영광인데요. 그 무의식의 힘을 이게 끌어내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힘을 이게 끌어내는 거는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지혜롭지 못하고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무의식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네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서 한 번 더 내면의 소리를 듣고서 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이번 삶을 살면서 진짜 개차반으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무의식이 더 지혜롭습니다. 현재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지혜로워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도수련을 하고 내가 점점 높은 경지의 의식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걸 역전시켜야 돼요. 나의 무의식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끔 역전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직감을, 야, 너 좀 기다려. 그동안에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따져봐야 네가 얼마나 똑똑해. 네 직감을 믿어. 그런 말이, 그럴 때는 내가 어리석을 때, 아직 못 깨달았을 때는 그 말이 맞지만, 나의 깨달음의 경지가 높아져서 나의 내면의 존재보다 역전이 된 상태로 와 있을 때는 내가 직감으로 너 잠깐 기다려 이래야 됩니다. 직감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자, 기다려.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고 가야 돼. 갈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 의식의 이 의식의 필터링을요 굉장히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식의 필터링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썼는데요. 점점 늘어나. 제가 의식의 필터링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썼습니다. 갑자기 딱 이게 들어왔는데 사부님이 요즘에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도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앉을 자리가 없는. 요즘에 왜 있는 거고? 이분은 수련하러 가셨나? 그리고 입신차요? 캐모마일. 의식의 이제 좋다. 자 오늘 제가 처음 다운 단어 저는 여태까지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고요. 오늘 내 입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의식의 스펙트럼 체입니다. 체예요. 뭐냐면 우리가 파리체는 뭘 잡아요? 파리. 물고기 체는 뭘 잡아요? 물고기. 자, 그럼 파리체는 그걸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거죠. 파리는. 그죠? 파리체는 내가 쓰지, 그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의 악한 마음이에요. 나의 악한 마음은 파리체로 져서 없애고, 그 다음에 나의 좋은 물고기체,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죠? 내게 필요한 거죠. 그런 물고기체. 그 두 가지를 내가 왜 필터링을 하라고 그랬냐면, 우리 마음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 보이질 않아요. 보려고 하면은. 그런데 실존적으로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필터처럼, 파리를 잡는 필터처럼,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필터처럼,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필터링을 하라. 그 뜻이 뭐냐면요. 저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쏟아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물고기를 잡을 게 있나를 자기가 짜는 거예요. 오늘 준호 씨 나한테 들었어요. 그 물고기의 안녕하십니까. 그 물고기의 예, 물고기의 필터링하는 그 체망이 우리는 과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 마음 안에서 파리채를 쓰고 있는지, 내 마음 안에서 물고기채를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이럴 때는 파리채를 써야 되고, 이럴 때는 물고기채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식의 수준의 경지에 따라서 걸리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 필터가 나의 의식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오늘 그 설명을. 근데 그 의식 수준이 나의 잣대는 지금 나의 그 상태인데, 이거 갖다 내가 파리채를 쓰느냐,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느냐, 이거는 내가 내 지금 현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죠. 자, 내가 되기 때문에. 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으셨죠. 그리고 이런 개념 없이 나는 내 마음 안에서 이럴 때는 이런 의식,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 나도 모르겠다. 나는 그때 그러되더라.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 누가, 정확한 단어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야, 너는 여기, 너 토끼가 좋냐? 정확히 그 개념이 안 떠오르는데, 넌 토끼가 좋냐? 늑대가 좋냐? 그렇게 해서, 어떤 놈한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개가 큽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인디언 초장이. 예, 인디언 추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즉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에너지를, 내 마음 안에서 에너지를 누구한테 주느냐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생각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근데 제가 최근에 주말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저께 얘기했나? 어저께 그 얘기구나. 우리가 하단전에 축기로 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중단전까지 기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축기에 의한 에너지를 키우지 못하면 에너지가 작아서 저급한 에너지만 튀어오른다.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높은 의식의 에너지는요, 여기는 고진동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의식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밑에 것만, 동물적인 생각, 감정만 요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마음 공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마음 공부라는 것은 에너지만 차면 저절로 되는 것인가? 저절로 일부는 되지만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수론을 통해서 정충 지장까지 하면요, 중단전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냐, 보정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명은 지천명. 내가 하늘에서 나의 운명을 설정해서 온 것이 나의 명입니다. 그것이 천명입니다. 그걸 알라. 그것이 지천명이에요. 지천명이 되려면 내가 하단전 정충을 해서 보정을 해서 나의 에너지가 중단적 영역까지 커지면, 왜냐? 중단적 영역에 나의 생각, 감정, 의식의 파동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까지 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급한 하단전 몸에 관련된 저급한 의식만 발현되지를 않고 비로소 나의 의식에 의해서 내가 했던 것들이 드디어 나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얘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높은 의식의 생각들이 이 에너지를 써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떠한 생각이 올라오는가를 바로바로 알아차리라. 그리고 그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낮은 수준의 것이라면 그것을 빨리 차단시켜라. 걔한테 에너지를 보내지 말라. 모든 생명의식, 감정의 파동, 에너지체들은요, 에너지를 받아야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번 드러나면 강화됩니다. 강화돼요. 그래서 빨리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지 않게, 늑대가 먹이를 먹지 않게끔 하라. 그래서 나의 마음의 높은 의식의 존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 높여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문득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어저께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마음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중단전까지 반드시 확장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주 못된 도, 고, 마, 고라 그러잖아요. 도가 높아져도 마장 나쁜 에너지도 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도 수련할 때는 반드시 도 방에 왔을 때는 나의 의식을 정화시켜라. 나의 탁기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뭐냐면 기의 응집체예요. 나는 기의 응집체다. 밀도가 굉장히 높은 응집체예요. 근데 허공에는 청정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밀도가 옅어요. 근데 아까 말한 중력의 효과로 나의 밀집된 나의 이 몸의 근처에는, 적어도 이 정도 근처에는 이것들이 중력 효과로 와 있습니다. 저쪽보다는 살짝 밀도가 높게.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의 파동과 의식의 파동으로 공명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이 탁하면, 저급하면 내 몸에 몰려온 요 기도 탁해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무리 기호흡해봐야 힘은 생겨요. 힘은 생깁니다. 그 짓으로 엉뚱한 짓 해요. 엉뚱한 짓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련할 때는 나의 마음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선 몸털기부터가 그걸 하는 거예요. 몸털기를 해서 나의 저급한 의식을 다 털털털 털어내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 털털털 다 털어내고, 나의 망상 털털털 다 털어내고, 그러내고 비워서 청정진기를 받아서 내 몸 주위에 있는 것도 청정진기로 파동을 바꾸라.
그리고 나서 단전 우리 수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식이 바로 그러한 청정 진기의 높은 순수한 에너지를 받아서 그 생각 감정이 드러난다. 그걸 써야지. 저급한 탁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의 저급한 생각들이 요걸 쓰게끔 만들 것이냐. 그거 자기 거거든요. 내 거잖아요. 그래서 도우 수련회는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우리 수련 방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 방편들 많이 배우죠. 근데 왜 그 상태가 안 될까요? 거기에는 사전적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한 방편을 세워야, 그래야 결과가 나요. 그렇지? 이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도수련 해봐야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제가 7년 전쯤에 지도자 과정을 제가 밟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수련의 기본적인 방편들을 우리 도나누리의 표준형입니다. 그걸 제가 배우고, 그리고 100일 수련 1년 반 새벽 수련 하고서 제가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도 여기 와서 몸털기 하고 절수련하고 간단하게 뭘 하긴 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산만하다. 뭐 좀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면 우리 주말 반도 지도자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좀 그거 하려면 한 10몇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좀 많은 분들이 하신다면 제가 그 과정을 밟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냥 짧게 할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기본 수련 플러스 지도자 과정을 넣어서 해야 되니까 그것들은 하나하나의 방편은 제가 전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로 수련이라고 그려져 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죠.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경지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자 과정을 한번 하자라고 우리 주말방 단톡방에 만약에 난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박선비가 지도하셨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 줍니다. 딱 찍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나중에 쓰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멋진 한글로 된 것도 있고요, 영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두 개 다 필요하면 그거 해서 가서 이제 예를 들면 아니 그거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도 나누리 여기에 정식 직인이 찍힙니다. 여기는요. 예. 그리고 지금 그거를 받아가신 분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왕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성 지도자였는데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셨었고, 미국의 그 태권도 사범 김시현 도방, 그분도 그걸 받아서, 그분은 한글과 영문 두 가지 버전을 다 만들어 가져가서 미국 태권도장에 딱 이따만하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보면 오, 마스터네? 명상 마스터에 명상 마스터.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고 지금 명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전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10번이면 가능해요? 한 2번 될 것 같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저를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 액티브 에너제닉 힐링 메디테이션 센터 활성화 에너지 치유 명상 연구센터 연구원장 박윤경입니다. 제가 왜 활성 에너지 치유 명상이라고 연구원장이라고 했냐면요,
자, 이번에 입증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변혜수라는 그 사람 있죠. 변혜수라는 사람을 내가 4번을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주말반에 일로 왔잖아요. 그 단톡방에 올려. 예. 근데 변혜수라는 친구가 63, 4세 됐고 남자입니다. 아, 남자였어요? 남자예요. 여자인 줄 알았네. 예, 남자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체온 담에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거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내가 알고 있었고, 아, 나는 치유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활성화 에너지 치유 명상 연구센터 연구원장이라고 제가 스스로 제가 했던 이유가 제가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요 용어를 제가 선택을 해서 명함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받았어도 안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쓰려고 그래요. 크게. 그렇게 해서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유, 각자에게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에게 있는 치유 능력을 발현할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치유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도수련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별 볼 일 없이 아니에요. 생각을 무의식에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제가 지금은 반어법을 쓰는 거야. 내가 반어법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쓰고 있어. 반어법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도 제가 여기서 배웠고 그걸 제가 업그레이드 시켰고 제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저도 나누고 싶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벌써 11시 반인데요. 저는 오늘 1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1시까지 수련하고 우리 김재민 원장님한테 이제 마무리 한 10분 정도 더 해달라고 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수련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수련하는 게 있는데 수련을 하시는 거에 받으러 수련 내가 그러한 경지의 상태가 있는 거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한 달에 2번 제가 합니다. 다른 단체 가서 그거를 예 하는 게 있어요. 그 단체는 여기 단체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하루님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기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예, 못 들어요. 네, 오늘 그럼 또 수련 자 열린 마음으로 하시고